안녕하세요. 골든서프 아카데미 대표 임지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저희 R&D팀에서 개발한 해외 선물 전용 매매 시스템 발키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키리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위에 이제 전일 고점과 당일 시가선, 그리고 중앙선, 그리고 전일 종가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추세선들이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추세선은 이제 단기 추세선,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은 중기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키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선과 그리고 매물대를 활용한 이제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중 추세 대응, 그러니까 추세 매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추세선만 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휩소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휩소.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매물대를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흔들기 장세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즉 휩소, 속임수 장세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추세도 보면서 동시에 매물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진입의 섬세함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장세가 예를 들어서 매수 추세장인데, 자, 이 추세선만 보고 이 추세선을 따라 붙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평선을 쓴다. 그러면 아래 위로 흔들기 장세에 당하고 나중에 올라갈 때는 진작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추세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매물대 선들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어요. 그러면 추세가 매수일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선들에서 매수만 보는 거죠. 매수 대응을 하다가 예를 들어 추세가 안 무너지면은 매수 홀딩을 하시고, 그 추세가 버텨지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의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러한 매물대 선에서 따라 붙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 시스템은 이제 장중 추세와 그날의 매물대를 좀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추세 전환에 따른 스위칭 대응이 확실히 좀 수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만 봤을 때는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추세선이 이렇게 받쳐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시가선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추세가 매수라면은 매도를 보지 않고 계속 매수 쪽으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추세 전환에 따른 이제 스위칭, 저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중 흐름이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계속 매수장이 펼쳐집니다. 계속 매수장이 펼쳐지다가 나중에 이제 흐름이 보시면은 꺾이게 돼요. 어디서 꺾였냐면은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추세가, 자, 푸른색 점선이 붉은색 점선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매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매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앞전에 이제 원래는 여기서 매수를 본 겁니다. 앞전에 이 매물대에서 매수 대응을 하다가 추세가 확실히 꺾이는 게 판단되니까 이때부터는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매물대 선은 아까는 매수선이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매도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보면서 결국에는 점점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진입을 한다면 이러한 매물대 영역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에 따른 스위칭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에 매수장이었다가 갑자기 매도장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매수 물량 다 털고 매도 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1시간에 한두 번 정도의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사는 길고 손절은 짧습니다. 보통 이제 그 1차 청사는 이제 15에서 20틱 정도를 잡습니다. 1차 청사는. 그리고 이제 손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틱 정도로 이제 잡아두고, 이제 예를 들어 두세 틱 앞에 진입을 했다면 실제 손절은 12틱 또는 13틱 정도가 나갈 거고, 일단 승률은 이제 75% 이상으로 확실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진입을 하면은 7번에서 8번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타기 매매가 아닌 이제 단일 호가 매매거든요. 이 발키리 시스템의 장점은 단일 호가 풀베팅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진입이 없어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계약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10계약 들어가 10개 한 번에 팔아도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물타기 매매 한 개 계속 나눠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수익 날 때 2개로 수익 나다가 또는 3개로 수익 나다가 손절 나갈 때는 왕창 다 체결됐는데 막판에 이제 손절이 나가버린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수익이 한두 개로 수익 나다가 손절 나갈 때는 뭐 5개, 10개씩 나가버린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한두 개로 누적 수익 뭐 한 5번 수익을 내더라도 한두 번 손절에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밝기 시스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단일 호가 풀베팅, 예를 들어 내가 5계약이 가능해. 그럼 5계약을 한 호가에서 다 들어가서 한 번에 팔아버리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요. 물론 손절이 나간다면 5계약이 다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리스크 관리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진입에 5계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면 두 번째 진입에서는 절반 정도로 줄여서 3계약 들어가서 3계약을 다 파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매수 진입이 또 자리가 떴다. 그럼 이번에는 뭐 1개에서 2개만 들어가서 앞전에 수익 난 것을 지키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5계약을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 1차 청산에 3계약 팔고 2차 청산 한 30틱 정도 익절에다가 2계약을 파는 전략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보통 대부분은 분할 진입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풀베팅을 들어가서 나눠서 파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잃는 사람들의 전략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전략을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잃는 전략을 펼친 거 반대로 하면은 선물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상당히 배우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제 한 하루 이틀이면은 기본 개념은 다 배울 수가 있고요. 그 후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모의 투자를 하시면은 웬만해선 다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종목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오일, 골드, 유로, 엔화, 뭐 나스닥 또는 항생, 뭐 S&P라든지 여러 종목들에 다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매매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이제 오일, 이제 골드 또는 이제 유로, 엔화, 이 정도를 우선은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골드, 유로, 엔화에 각각 한 개씩 주문을 걸어두고 기다린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세가 오일이 좋을지 골드가 좋을지 유로가 좋을지 엔화가 좋을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목마다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낚싯대 4개 가지고 낚시를 여기 좋은 포인트에 다 던져놓고 있으면은 결국 이 4종목 중에 하나가 먼저 낚이겠죠. 낚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던져놓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종목이 또 체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이 손절이 나갔는데 골드는 수익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산 투자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호가 풀베팅 매매를 하되 이제 분산 투자로 이제 수익을 차분히 걸어놓고 기다리면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키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법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단기 추세선과 중기 추세선 그리고 여기 매물대 정도만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 자, 밑에 지금 이 캔들을 제가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 점선이 2개가 있어요. 위에 점선이 있고 아래쪽 점선이 있습니다. 자, 위에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기 추세선을 의미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중기 추세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5일선, 11선은 단기 이평선, 21선, 61선, 121선은 뭐 중기 이평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는 이평선이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푸른색 점선이 붉은색 점선보다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빨간색은 매수요, 파란색은 매도인데 푸른색 점선이 붉은색 점선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장세. 자, 그래서 단기 추세가 현재 매도 추세고, 중기 추세 역시도 지금 보시면 흐름이 마이너스 매도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기와 중기가 전부 다 매도장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진입을 하실 때 어디서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캔들에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는 바로 이러한 매물대들이에요. 이런 매물대. 자, 매물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자, 매물대는 총 이렇게 나뉘습니다.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중앙선 총 보통 이제 5개의 선을 활용하는데 당일 시가라는 것은 오늘의 시작 가격, 전일 종가라는 것은 어제의 마감 가격, 전일 고점이라는 것은 어제의 고점, 전일 저점이라는 것은 어제의 저점, 중앙선은 이제 오늘의 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고점이 저 위에요. 저점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럼 요 사이 중심값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허리입니다. 허리. 이게 이제 중앙선이라고 저는 명칭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점이 갱신이 되면은 이 중앙선 점점 올라갑니다. 저점이 갱신되면은 중앙선은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거예요.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중앙선이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5개 선을 쓰고요. 이러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진입값 그리고 손절값을 잡아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선 위치가 65.47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선이 65.51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당일 시가선이 65.59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의 상하단 선을 박스를 치면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진폭이 총 12팁밖에 안 돼요. 팁가치로 봤을 때 12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촘촘한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원래라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매도장이면 이 선 기준으로 진입을 하되 손절은 이 선 기준 10틱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의 위치가 65.50이다. 그럼 여기서 10틱이면은 손절값이 65.60이 되겠죠? 진입은 50에 하시고 손절은 60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10틱 위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자리 주면은 50에 체결되고 손절 나가기 전까지 매도 방향으로 버티는 전략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50 이 선에 딱 걸어두면은 실제로 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코앞에서 나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 선보다 두세 틱 앞에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진입을 한다면 65.48이나 뭐 65.47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한 5틱 앞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선은 바로 이러한 매물대 선을 진입의 기준 그리고 손절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진폭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선에 진입을 했는데 손절하려니까 시가 저항선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10틱 위가. 그래서 이럴 때는 진입은 이 중앙선으로 진입을 하시고 손절은 이 제일 위에 이 박스 상단 그 시가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10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 영역만 안 깨진다면은 이 영역 내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자,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가와 종가 그리고 중앙선 돌파를 해서 자, 올라갔다. 자, 올라갔는데 발키리 시스템을 보시면 여전히 매도더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전일 고점선 있죠. 전일 고점 65.86 저기를 기준으로 손절을 10틱 또 잡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자리에서 65.86이 전일 고점이니까 손절은 65.96이 손절이 되겠죠. 실제로는. 그쵸? 그러면 진입은 65.86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두세 틱 앞 65.84나 83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시점은 바로 여기 구간이고 두 번째 매도 시점은 여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구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이 구간을 확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구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단기 추세선은 매도입니다. 중기 추세선은 매수예요. 붉은색 점선이 푸른색 점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단기 추세는 매도였고, 그쵸? 자, 그럼 서로 방향이 엇갈려. 밑에 거는 매수장이고 위에 거는 매도장이네. 이럴 때는 박스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박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노리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박스를 쳤다가 잘 보세요. 자, 박스 하단선에서는 매수를 보는 겁니다. 손절은 이 하단선 기준 10틱을 잡으시면 되고요. 매도는 이제 박스 상단선 기준 매도를 보겠죠. 자, 근데 이제 매수 쪽은 이제 체결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척 하다가 매도전이 이제 미체결이 되는데, 이러다가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갑니다. 보시면 이제 깨고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단기 발키리는 매도인데 중기 발키리 여전히 이때 당시에 매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매수선과 매도선이 이제 점점 촘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예요. 매물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박스 하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깨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다가 이 박스 하단선이 깨지면 저항선이 됩니다. 그리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하단선이 깨졌을 때는 더 이상 이 중기 추세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단기 추세선만 보고 따라 붙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가 아니라 완전 매도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때부터는 여기가 첫 번째 매도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여기 바로 위에 중앙선 있죠? 중앙선에서 10틱 정도 잡으면 한 이쯤이 될 겁니다. 이쯤이 손절값이 되고, 여기가 돌파된다면 전일 고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매도를 펼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펼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내려갔다가 박스 하단 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단기 발키리 매도고 중기 발키리 매수야. 그렇더라도 일단은 매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박스를 깼다가 올라온 애들은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완전 매도장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보면은 박스 선이 깨져 있는 상태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중기 발키리도 매도로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돼요. 단기 추세는 여전히 매도고. 그러면 서로 이제 매도 추세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눈 감고 계속 매도 쪽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세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걸어두고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도 진입, 손절가 10틱 여기 기준 잡아두고 있다가 돌파되면은 바로 이제 위에 진입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중기 추세가 매수장이었고 단기 추세는 매도였어요. 그러나 이때 이제 중앙선 위로 올라탄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는 매수 쪽으로 잡아뒀다면 이 구간에서 거의 70틱 이상의 반등을 또 먹을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시면 되고, 박스 상단이 돌파되면 매수장, 박스 하단선이 깨지면은 매도장으로 펼쳐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고, 시가선이 65.59이기 때문에 손절은 65.69쯤에 잡아두시고 돌파되면은 전일 고점에서 다시 매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추세선이 여전히 매도기 때문에 얘들은 올라온 척 하다가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하락에 배팅한다 보시면 돼요. 돌파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일 고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매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예상외로 전일 고점까지 뚫을 경우로 급등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잠시 대기를 합니다. 잠시 대기를 했다가 발키리 추세가 매수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시가 종가 또는 중앙선 또는 전일 고점을 기준으로 매수 쪽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가기 다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발키리 시스템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장점이 이제 흔들기 장세에 대한 피해를 좀 최소화를 할 수가 있고, 진입의 섬세함이 있고요. 장중 추세선과 매물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손절을 확실히 좀 짧게 잡아둘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또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50틱, 때로는 100틱을 한 번에 끌고 갈 수도 있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고, 손절은 상당히 짧습니다. 승률은 75%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좋은 자리만 노리게 된다면 웬만하면 안 깨지는데, 깨진다 하더라도 손절이 짧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청산으로 수익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전 종목 대응 가능하고 초보자들도 배우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매매 기법 교육을 전수받습니다. 매매 기법 교육을 전수받고요. 그 다음에 모의 투자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매매 기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실전에 쓰려고 하니까 또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냥 모의 투자로 꼭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누적 수익이 나왔어. 그때 가서 누적 수익 확인 후 실전 매매 소량 대응.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의 이제 사람들 욕심이 어떻게 되냐면, 매매 기법은 잘 배웠다가 바로 실전 매매 들어가 버려요. 거의 요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서 수익을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지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하다 보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 매매 기법이 정말 좋구나. 써먹어야겠다. 이때 손절해야겠구나. 또는 수익을 이쯤에선 끊어야겠구나. 여러 상황을 겪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일럿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파일럿이다. 공군 파일럿인데, 파일럿들이 그냥 일반 이론 교육 받고 바로 뭐 전투기 타러 가진 않잖아요. 이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 훈련도 뭐 운동도 많이 하겠지만, 일단 모의 테스트, 모의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비행을 하는데, 실전 비행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조교가 붙어서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탈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본인이 주체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비행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단계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옆에서 잡아드리는 분들이 잘 딱히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실전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물 거래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 파일럿 된 것보다 더 어렵다 전 보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시면 이깁니다. 연습을 하면 이겨요. 검증을 하시면은. 연습을 안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하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골든 서퍼 전문가였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발키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